자, 중3 능률김 8과 스페셜 레슨 마지막 단원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문법 실력을 최종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five wise men met on the road. 길에서 만났답니다. 이 meet이라고 하는 동사는 자동사도 될 수 있고 타동사도 될 수 있죠. 타동사가 된다면 뒤에 당연히 목적어를 둬야 될 것이고 목적어 없이 쓰면 자동사, 서로 만났다라는 얘기죠. 길에서 만났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거니까 전치사를 on을 써야 되겠죠. They agree, 동의했습니다. To travel 하기로. 자, 그러면 여기에 agree가 동사이고 동사의 목적어 자리이니까 이때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부정사 말고 agree라고 하는 자동사 뒤에 전치사로 to가 오는 경우가 있고 전치사로 with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I agree with you. 또 I agree to your idea. 보통 뭐 사람이 오냐, 뭐 사물이 오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두 개의 뜻이 약간 다릅니다. agree with라고 하게 되면 동의하는 거고 동감하는 거죠. 나는 너한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의 생각에 동의한다. I agree with you 이고 I agree to you I mean I agree to your idea 라고 한다면 썩 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동의하지는 않지만 뭐 네가 하고 싶어 하니 내가 이거를 허락해 주겠다. 하도록 해주겠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치사 to 또는 with가 왔을 때 뜻이 조금 달라진다 라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on the way, 도중에 길 위에서 하지만 접속 부사이죠. 접속 부사는 위치 이동이 자유로워서 여기 넣어도 되고 문장 끝에 놔도 되고 문 위에 문 중간에 놔도 상관없습니다. They became lost. They는 당연히 앞에서 같이 길을 가기로 동의했었던 요 사람들이겠죠. became lost,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 lost는 become이라고 하는 연결동사 바로 뒤에서 주격 보어 역할로 쓰이고 있는 형용사이네요. 아주 두터운 이 숲속에서 울창한 숲속에서 길을 잃게 되었답니다. Before walking any further, 더 추가로 더 나아가기 전에 길을 걷기 전에 그들은 잠시 멈추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여기 before를 가지고 두 가지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내신 콘서트라고 하는 책에서는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으로 봤습니다. 즉 얘를 접속사로 보고 원래는 주어 동사 they walked를 써야 되는데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바꾸게 되면 원래는 walking이라고 짧게 줄일 수 있죠. walking any further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보통 접속사를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는 언제냐면 이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명확히 남겨두기 위해서 또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자, 그렇게 남겨둔 케이스라고 본다면 이때 before는 접속사가 되겠죠.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 전치사다. 전치사 before가 있으니까 그리고 전치사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이 ing는 그래서 동명사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뭐 양쪽 다 근거가 있고 나름의 또 논리도 있고 또 많은 문법책에서 이 두 가지 주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걸로 봐도 되겠고 최종적인 거는 여러분 학교 선생님께서 어떻게 설명해 줬는지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더 길을 걷기 전에 그들은 결심했네요. 자, decide가 동사이고 동사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역시 명사적 용법이겠죠. 그리고 and라는 등위 접속사는 앞에 있는 decide라는 동사 1번, find라는 동사 2번 두 개 붙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 way out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탈출구 정도 되겠죠. 최고의 길을 최선의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여기 길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방법이라는 말도 되기 때문에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After thinking for a while. 역시 이때 after도 접속사로 보면 분사구문에서 접속사가 남겨진 꼴이고 전치사로 본다면 이때 ing는 동명사가 되겠죠. 똑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or a while이라고 할 때 이때 while은 명사 while이죠. 짧은 시간, 잠깐 동안의 시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while. 앞에 어라는 부정관사가 붙어 있는 걸 보면 이 while이 접속사가 아니라 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잠시 동안 생각하고 나서 첫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I strongly feel that. 명사절 접속사. 자, 그러면 that 이하가 명사절이라는 얘기인데 명사절 중에서도 무슨 자리죠? feel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목적어절이라고 불러도 되고 명사절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리고 이때 that은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절 접속사 that은 흔히 생략하고 쓰기도 합니다. 특히 구어체에서 생략하고 쓰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We should go left. 우리는 왼쪽으로 가야 된다. 자, 여기 left의 품사를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왼쪽으로이니까 부사 left이겠죠. 뭐 품사가 left hand라고 하게 되면 왼손이니까 그때는 형용사가 되는 것이고 이때는 동사 뒤에 쓰였으니까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쓰인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많은 단어들이 뭐 거의 대부분의 단어들이 품사를 딱 한 개만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품사, 심지어 어떤 단어는 품사가 5개, 6개 막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주 쓰이는 단어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2가지 정도의 품사는 기본적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각 품사마다 또 뜻들도 최소 2가지 이상은 있을 거기 때문에 영어 사전을 볼 때 꼭 두 번째, 세 번째 뜻도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품사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Second man 말했습니다. We should go right.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때 right도 역시 이 문장에서는 부사로 쓰였겠죠. 이 right가 형용사로 쓰였을 때 뜻은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고 또 옳다, 맞다 라는 뜻도 있고 또 심지어 명사로도 쓰이죠. 명사일 때는 권리라는 뜻도 있죠. Human right 하면 인권입니다. 자,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접속사. 자, 그러면 because 이하는 무슨 절이죠? 부사절이고 부사절 중에서도 종류를 말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용을 가지고 because에서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유 부사절. 이 because를 대신할 다른 접속사는 뭔가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since 혹은 as 정도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right라고 하는 요 말은 뜻하죠. correct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correct가 형용사로 아까 그 right가 가지고 있는 뜻 중에 옳다, 맞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장난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두 번째 사람이 말한 거는 분명히 과거입니다. 그렇다면 얼핏 보면 여기도 과거 시제로 써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되지만 이 right가 correct를 의미한다 라는 것은 뭐 사전에 봐도 나와 있는 일반적인 사실에 해당되죠. 그래서 시제를 현재로 쓰고 있습니다. Then the third man said, 세 번째 남자가 말했네요. Let's walk back. 뒤로 갑시다. 걸어갑시다. 역시 얘도 부사이겠습니다. We came that way.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That way의 품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당연히 뭐 부사 아니야? 라고 생각되죠? 물론 정답은 부사가 맞습니다. 엄밀하게는 단어가 2개니까 부사구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모양을 가만히 보면 이거 that은 지시사인데 way는 명사인데 길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2개 합쳐지면 명사구가 되는 거죠. 영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모양은 명사구인데 기능은 부사구로 쓰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가장 단적인 예로 this morning 이런 거 있죠. 아니면 last year, this year 이런 것들. 그러면 this morning 이렇게만 보면 당연히 명사구입니다. 오늘 아침. 근데 오늘 아침에 I met her. 그래 버리면 이때는 this morning이 부사구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는 모양은 명사구이지만 기능으로는 부사구를 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다. 여기 that way도 그 표현이었습니다. So we can leave that way도 나죠. 여기서 leave라고 하는 동사의 뜻을 밝히고 해야 되네요. 첫 번째, 떠나다라는 뜻이 있고 어떤 장소를 떠나는 거죠. 두 번째, 남겨두다. 아버지가 나한테 큰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leave, 과거형은 left이죠. 그리고 세 번째, leave me alone. 나를 혼자 남겨두세요가 아니고 내버려두다라는 뜻이죠. 내버려두다라는 거는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놔두다라는 뜻이겠죠. 이 세 가지의 뜻이 각각 다 다릅니다. 자, 그럼 we can leave that way라고 할 때 이때 leave는 뭐 떠나다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이 길로 왔으니까 저 길로 갈 수 있다, 떠날 수 있다. Then we can walk around the forest. 숲 주위를 둘러볼 수 있다. 이때 around는 전치사였습니다. 뒤에 명사 나왔죠. 네 번째 남자가 disagree, 동의하지 않았네요. And said, 동사 1번, 동사 2번, 병렬 연결하고 있습니다. I think we should keep walking straight. I think 그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 that 생략되어 있죠? 당연히 that 이하는 명사절이면서도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절입니다. We should keep walking 할 때 이때 keep 다음에 ing는 동명사이겠습니다. 우리 동명사 같이 쓰이는 표현 중에 다양한 동사들이 있지만 뭐 enjoy 같은 것도 있고 keep 다음에 ing 쓰는 것도 대표적인 예죠. 계속 뭐뭐 하다, 쭉 하다. straight는 앞으로 똑바로, 그러니까 얘도 역시 부사이겠습니다. 계속 앞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The forest cannot go on forever. 숲은
go 하면 그냥 가다인데 on 하면 이때 on은 참고로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이겠죠. 부사 on은 계속되는 지속해서 go on이니까 계속하다, 계속 가다라는 뜻이겠죠. 숲은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갈 수가 없습니다. 즉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라는 얘기죠. A new path will open.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겁니다. 자, 이때 open 다음에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당연히 자동사이겠죠. 동사. 그리고 open이 타동사로 쓰이기도 하겠죠. 그럼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따라올 겁니다. open the door. 그렇다면 타동사가 되는 것이죠. looking at them all. 이때 ing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ing를 보면 명사 자리에 ing가 있으면 그때는 동명사인 거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ing, 명사 꾸며주는 그런 ing일 때는 현재 분사 이거고, 부사 자리에 ing 있으면 이때는 분사 구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여기는 부사 자리죠. 여기 콤마 찍혀 있고 단독으로 떨어져 있죠. 그럼 이 얘만 가지고도 표현이 된다는 얘기니까 부사 역할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부사 덩어리. 그래서 얘는 분사 구문으로 보고, 우리 문법에서 분사 구문과 항상 짝을 지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표현은 부사절이죠. 그래서 부사절은 길게 늘리는 거고 분사구문은 짧게 줄이는 거고, 얘 둘이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거는 짧게 줄이는 거니까 오히려 쉬운데,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늘릴 때는 접속사도 생각해야죠, 주어도 생각해야죠, 시제도 생각해야죠. 고려할 게 많죠. 그래서 앞뒤 문맥을 잘 보고 실수 없이 바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지만 접속사 어울리는 거는 as이죠. 모를 때는 as 쓰면 됩니다. as가 워낙 뜻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뜻도 대부분 다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생략된 주어는 뒤에 있는 문장에서 the fifth man 이겠죠. 사람이 있고 남자이니까 he라는 대명사로 받았고, 그리고 여기 shook에서 동사 과거인 거를 알아서 look도 과거 시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as he looked at them all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하는 재미난 거 확인하고 갑시다. as he looked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했다고 치고, 그리고 뒤에 the fifth man이라고 했다고 치면 지금 얘가 선행사를 찾으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겠죠. 이 he는 대명사인데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어디 있나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뒤쪽을 보고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선행사가 앞에 있기 마련인데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는 뒤에 있게 되는 경우죠. 물론 이런 경우 충분히 있습니다. 부사절이 문두로 나왔을 때는 충분히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럴 때는 이 he의 선행사가 the fifth man이라고 하지 않고 he의 후행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뒤쪽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The fifth man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을 경우가 더 많지만 가끔은 이렇게 뒤에 있을 때도 있다. 후행사라고 합니다. 만약 이게 좀 불편하다 싶으면 여기 he 자리를 the fifth man이라고 쓰고 뒤에 the fifth man을 he로 쓰게 되면 그러면 훨씬 더 편해지겠죠. 그러면 he의 선행사가 앞에 있는 꼴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느끼는 편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대상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을 때는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그리고 맥락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때는 선행사를 써도 되고 후행사를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람은 shook his head, 머리를 흔들었네요. 이 shook의 원형은 당연히 shake이죠. shake의 과거형은 shook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분사형은 여기서 살짝 고민하면 안 되죠. shaken으로 즉석에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흔들었고요. and 말했습니다. shook 1번, said 2번. 동사 2개 연결하고 있네요. I know how to solve this. 알고 있습니다. 의문사 how에다가 to 부정사가 붙어 있네요. 이때 to 부정사의 용법은 무조건 명사적 용법이죠. 의문사랑 결합되어 있는 to 부정사는 무조건 명사적 용법입니다. 뭐 여기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이기도 하니까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이것을 나는 푸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문사 더하기 to 부정사는 절로 바꿀 수 있죠. 의문사 더하기 주어 더하기 should 더하기 동사로 바꿀 수 있네요. 그렇다면 이거 바꾸면 I know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how까지 왔고 주어는 당연히 I이겠죠. 그리고 조동사 should 넣었고 그리고 solve 문제 동사 바로 붙이면 되겠네요. Just wait 잠깐 기다리십시오. 자, 그러고 나서 이 마지막 사람이 started to climb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적 용법
부정사. 부정사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가장 높은 나무를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설명이 잠깐 나와 있지만 부정사 말고 동명사를 써도 괜찮다. 뜻은 똑같다. 가장 높은 나무인데 어떤 높은 나무냐면 he could find,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나무.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이 절이 명사를 꾸며줄 때 이런 거를 형용사절이라고 하죠. 형용사절의 다른 말은 관계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즉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절이란 얘기죠. 여기에 생략된 관계대명사가 바로 which이겠죠. 아니면 that이라고 해도 되는데 보통 여기에 그 최상급의 표현이 있을 때는 that을 주로 쓰려고 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that은 사람일 때 사물일 때 다 쓸 수 있죠. 그래서 원어민들은 뭐 사람 사물 구분 없이 막 쓰기 편한 게 that이니까 실제적으로는 that을 훨씬 더 사용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자, 뒤에 find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 목적어가 바로 앞에 있는 the tallest tree이겠죠. 그 목적어를 대신해서 쓴 대명사가 바로 이 관계대명사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당연히 생략할 수 있죠. 자,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climb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 up이라든지 뭐 on이라든지 이런 전치사 같은 거 붙이면 안 됩니다. as it climbed, 올라가면서 everyone else,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decided to go,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만의 각각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네요. 자, 이때 as는 접속사이겠습니다. 주어 동사 나왔죠? 절절 연결하는 접속사. 그러면 as 이하는 부사절. 부사절 중에서도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할 때, 그러니까 시간 부사절이겠습니다. 자, as라고 하는 접속사는 뜻이 참 많죠. 방금처럼 시간의 의미가 될 때도 있고 이유의 의미가 될 때도 있죠. 뭐뭐 하기 때문에도 되죠. 또 뭐뭐 함에 따라 뭐뭐 하면서 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뭐 시간의 어떤 변화의 개념으로 쓰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뭐 하는 대로 뭐뭐 하는 것처럼 이런 뜻으로 쓰이는 양태의 뜻도 있고 심지어 뭐 자주 쓰는 경우는 아니지만 양보의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형용사에다가 as에다가 주어 동사 순서로 배열했을 때 이때 as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양보의 뜻도 있고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뭐 대부분의 뜻이 다 해당되네요. 그래서 보통 as 접속사 가지고 뜻 구분하는 문제를 종종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올라가면서 모두가 결심했다라고 하는 동사 뒤에 목적어 나와 있으니까 역시 명사적 용법이겠습니다. 여기 separate이라고 하는 철자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쓰는 걸 보면 separate이라고 엉뚱하게 e라는 철자를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e 아니고 a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가 좀 까다로우면 여기 e가 끝에 있고 A가 가운데 있죠? 그럼 A 가운데 두 개, E 끝에 두 개, 이렇게 모양을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아닙니다. 혹시 또 이거 선생님이 이거 썼다고 이거 철자로 기억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안 생기길 바랍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their separate way라고 하는 표현도 모양으로 보면 명사구이죠. 그런데 기능으로 보면 부사구입니다. 자기만의 길로 부사죠. When the fifth man reached the top, 이 다섯 번째 사람이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자, when은 접속사이겠고, 당연히 주어 동사 연결하는 접속사이겠습니다. 그리고 when 이하는 부사절 접속사이죠. 부사절 중에서도 시간 부사절. 아까 위에 있던 11번 문장과 똑같은 구조죠. 이 reach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바로 붙인다. 그는 전 숲을 볼 수 있었습니다. Looking at all the paths, 모든 길들을 다 보고 나서 이 look과 at은 항상 함께 써야 됩니다. look은 자동사이고 at은 전치사이죠. look at을 함께 써야 어떤 대상을 콕 집어서 뭐뭐를 쳐다보다, 바라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냥 look을 쓰게 되면 보이다 라는 뜻이 되니까 좀 다른 뜻이 돼버리죠. 자, 모든 길들을 바라보고 나서 그러면 분사구문, 그래서 여기에 as he looked at all the paths 라고 써도 되고 이 as를 대신해서 after를 써도 되겠죠. 뭐 when을 써도 되겠죠. 아니면 뭐 as soon as 같은 표현도 올 수 있겠고 아니면 because 같은 표현도 될 수 있겠고 문맥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접속사이면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보고 나서 he found the shortest way out. 가장 짧은 길을 찾았습니다. 근데 길은 길인데 어떤 길이냐면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니까 탈출구이겠죠. He hurried down.
자,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여기 down은 아래로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말해 주려고 부사적용법의 목적, 부정사입니다. 그리고 others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이유는 알겠죠? 총 사람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이 마지막 사람이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죠. 자, 그러면 5명 중에서 요 나머지 사람들 전체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관사 더가 쓴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 구체적이고 누구인지 몇 명인지 그 범위를 확실히 알고 있을 때 정관사 더를 붙이고, 누구인지 몇 명인지 모를 때는 당연히 더를 빼고 그냥 others를 썼겠죠. 하지만 접속부사 when 접속사 he got to the bottom 바닥에 도착했을 때 여기에 get은 자동사입니다. 어디에 도달하다 이고, 구체적인 방향이나 목적지를 쓸 때는 여기 전치사 to 같은 표현을 써서 바닥으로 도착했을 때입니다. 모두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가버렸습니다. everyone은 단수이죠. everybody라고 해도 같은 말입니다. He thought to himself, 생각했네요. 여기까지만 보면 자동사이고 자기 자신한테 생각을 한 거니까 스스로 생각한 거죠. to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이 himself는 제귀대명사 중에서도 생략할 수 없는 제귀대명사죠. to 바로 뒤니까. 그래서 이걸 제기용법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제귀대명사 중에서도 제기용법과 강조용법, 그 중에서도 제기용법, 생략할 수 없다. Where did they go? 이탈릭체로 되어 있어서 마음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어디로 갔지? 여기 did는 의문문 만들어줄 때 사용하는 조동사였었고, I found the best way out. 내가 제일 좋은 길을 찾았는데, he thought 하고 나서 접속사 that, 명사절 접속사 that 생략 가능합니다. They were all wrong. 그들은, 여기서 말한 그들은 아까 각자 자기 길을 찾아가 버렸던 모든 나머지 사람들 4명, 그 4명을 말하겠죠. 모두 틀렸다, 잘못됐다. And he was the only wise man. 자기가 유일한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네요. 그러면 생각한 내용 요거 전체가 이 thought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이겠죠. 이 and 등위 접속사는 그러면 안에서 이 종속절 안에서 절과 절을 붙여주는 등위 접속사이겠습니다. However, he was wrong. 하지만 그가 틀렸습니다. 여기서 그는 여기 5번째 사람, 여기 계속되고 있는 요 5번째 사람이겠죠. 자, 영어가 대명사가 참 발달이 잘 돼 있는 언어인데 대명사가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이 영어를 원어로 쓰고 있는 원어민 화자들도 대명사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신문 기사 같은 데서 대명사를 잘못 써서 사과문을 올리고 하는 그런 일도 종종 생기는데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봅시다. Julie told Jane that she had made a mistake. 선생님이 그냥 하나 만들어 본 문장입니다. 줄리가 제인한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she had made a mistake. 자, 문법 구조상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확하게 쓴 문장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쓰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즉 원어민 하자들이 되게 불편하게 느끼는 문장 구조라는 얘기죠. 이게 불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직 대명사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줄리가 제인한테 말했는데, 자, 그러면 she가 mistake를 했대요. 이때 she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줄리입니까? 제인입니까? 이 문장만 가지고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대명사를 쓰긴 했으나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문장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대명사를 쓸 때는 반드시 그 대명사가 앞뒤 문맥을 통해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끔 한 상태에서 오해 없을 때 대명사를 쓰는 것이고, 그 대명사는 같은 명사의 반복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피하면서도 최소한 오해를 반복을 피하면서도 오해가 없게끔 하는데 대명사를 사용해야 된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However, he was wrong. 하지만 이 5번째 사람은 틀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모두가 다 똑똑한 사람이더라. 모두가 현명한 사람이더라. 라는 게 오늘 결론이죠. Everyone was wise. Each man, 각각의 사람은, each는 당연히 단수니까 뒤에도 명사 단수형으로 하게 되겠고, had chosen, 대명사 had chosen, 대과거 왔네요. 여기 had 플러스 pp라고 하는 표현이 왔을 때 우리 학생들이 이거 구분을 약간 좀 잘 못하고 막 쓰는 경향이 있는데, 자, 2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과거 완료라는 표현으로도 쓰이고 다른 하나는 대과거라는 말로도 쓰이는데 엄밀하게는 2가지를 좀 구분해서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자, 여기가 현재이죠. 여기는 과거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시제 중에 과거와 지금을 함께 얘기하는 그런 시간 표현이죠. 이때 우리가 쓰는 것이 현재 완료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났던 어떤 다른 사건, 어떤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요 시점부터 어떤 또 과거까지 요 기간을 의미할 때는 요때 쓰는 표현이 과거 완료입니다. 반면 이 과거 완료는 과거 사건 A부터 과거 사건 B까지 시간이 벌어진 그 사이에 이 걸쳐져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과거 완료라는 표현이고, 한편 이 과거 A와 과거 B 중에서 A 사건이 B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로 단순히 시간이 더 빠르다라는 의미로 표현할 때는 이런 거를 대과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20번 문장을 한번 봅시다. 자, 각 사람은 선택했습니다. 자기만의 길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만의 미래를 선택했고 만들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현명합니다 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현명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 이전에 각자 자기의 삶을 선택을 했고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갔으니까, 그래서 현명하다 라고 표현한 거죠. 여기를 과거로 본 거고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때는 과거 완료보다는 대과거가 좀 더 맞는 명칭이 하겠죠. 근데 중학교 문법에서는 이 과거 완료가 대과거를 구분 없이 막 쓰는 경우, 어차피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과거 완료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정답만 제대로 맞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자기만의 길을 선택을 했고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문장. The man who went to the left 까지가 주어이죠. 왼쪽으로 갔던 사람. 자, 여기 who는 주격 관계 대명사이죠. 당연히 생략하면 안 되죠. 왼쪽으로 갔던 그 사람은 walked deeper, 더 깊이 들어갔네요. deep이라고 하는 부사에 비교급 er 붙였습니다. into the forest, 숲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He was attacked by wild animal, 야생동물에게 공격을 받았고 수동태 and almost died of hunger. 자, 만약에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수동태로 쓰고 싶지 않다, 능동태로 쓰고 싶다, 충분히 가능하긴 하죠. 그러면 wild animals attacked him 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만 쓴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뒷부분을 다시 쓰려고 한다면 역시 he died of hunger 이렇게 써야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의 주어가 달라져 버리죠. 달라지면서 문장의 길이도 조금 더 늘어납니다. 자, 영어에서는 이 두 가지 내용을 한 개의 문장 속에 담으려고 할 때 가능하면 주어를 통일을 시켜서 문장 표현을 좀 더 간결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수동태를 쓰는 거,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능동태를 쓰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 놓으면 그나마 주어 공통된 he에 의해서 맞춰지는 거니까, 그러면 모양이 좀 더 깔끔하게 하고 길이도 훨씬 더 간결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동태를 쓰는 경우도 있더라. 공격받았고 그리고 거의 굶주림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을 뻔한 거가 almost죠. 예전에 이 die라는 말 대신에 die from 있고 die of가 있었는데, 뭐 이게 이 어떤 원인이냐에 따라서 구분하긴 했지만 요즘은 구분 없이 막 써도 됩니다. 그래서 die of, die from 생각 없이 막 쓰십시오. 둘 다 바꿔 써도 됩니다. Soon he learned how to protect himself. 그는 곧 배웠다고 하죠.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 또 나왔죠. 명사적 용법.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대요. 자, 그러면 이때 himself는 역시 protect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제기대명사 중에서도 생략할 수 없는 자리죠. 그래서 얘는 제귀용법. and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걸 찾아야죠. 자, find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 learn이 아니죠. 원형으로 찾아야 되니까 앞에 있는 protect겠습니다. protect 1번, find 2번.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to protect와 to find 이겠죠. 두 번째 to는 생략하고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to protect 하는 법, 그리고 to find food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In the end, 마침내 he made his way out. 드디어 자기만의 길을 만들었네요. 길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길을 만들어서 나아갔다라는 의미로 바꿀 수 있겠죠. Out of the forest, 숲 바깥으로 나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즉 바깥으로 나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만들어냈습니다. And, taught라는 동사 과거형 있네요. 그렇다면 made라는 동사 1번, taught라는 동사 2번, 요거 등위 접속사 and로 연결하고 있죠. 가르쳐줬습니다. Others, 다른 사람에게 간접 목적어, survive skill을 직접 목적어. 그래서 이 teach는 수여 동사라고 부르죠. teach가 수여 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뒤에 목적어만 있을 때는 당연히 타동사, 완전 타동사, 삼형식 구문으로 알려지는 완전 타동사로도 쓸 수 있죠.
자, 생존 기술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여기 정관사 더를 안 붙였죠?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더를 붙이면 안 됩니다. The man who went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갔던 사람은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만났습니다. A group of thieves, 이 도둑놈 한 무리를 만났습니다.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They 할 때 이때 they는 이 도둑놈 한 무리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took everything from him, 그 사람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갔고요. And made, 자 그러면 1번, 2번 붙여주고 있네요. 빼앗아갔고 그를 만들었네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역동사이고,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왔고 목적보 자리에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왔습니다. 힘 입장에서는 직접 조인을 한 거니까 능동의 의미를 담아서 원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역동사 중에서도 let도 있고 have도 있고 한데 굳이 make를 쓴 이유는 강제로 이 사람이 조인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시킨 거의 의미일 때 이럴 때 make를 씁니다. 나머지는 뜻이 조금 다르죠. 자, 자기 자신들에게 강제로 조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them은 위에 있는 또 도둑놈이겠죠. While he was with him, 뭐뭐 하는 동안, 역시 부사절 접속사이겠고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도 시간 부사절 접속사이죠. 참고로 이 while은 접속사 중에서 뜻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방금 나왔던 것처럼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반면이라는 뜻도 있죠. 반면으로 쓰인 이런 거를 대조라고 부릅니다. 반면 이 동안 이런 것들은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 부사절 접속사, 그래서 while 이하가 시간 부사절이란 얘기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지금 보다시피 대명사가 계속 남발되고 있죠. 그러면 이 he가 누군지 them이 누군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당연히 엉뚱하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영어에서 대명사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 해석을 함에 있어서 같이 있는 동안 그 사람은 지금 아까 우리 오른쪽으로 갔던 그 사람이죠. show them, 그 도둑놈들에게 보여줬습니다. great kindness를 보여줬네요. 친절을 보였습니다. 역시 간목, 직목 나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도둑놈들 또 나오니까 이때는 정관사 더를 붙여도 되죠. 그 도둑들은 구체적인 도둑이라서 더가 붙었습니다. were moved by his kindness, 친절함에 감동을 받았고요. 이 move는 움직이다 라는 뜻 말고도 감동시키다 라는 뜻이 있고 여기서는 수동이니까 감동받았다 라고 해야 되겠고 and learned, 자 그러면 동사 과거형이니까 were 1번, learned 2번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와 동일한 원리로 왜 여기를 수동태로 썼냐? 차라리 his kindness moved the thieves 라고 해도 될 거를 굳이 수동태로 쓴 이유는 역시 the thieves라고 하는 주어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얘랑 얘가 어차피 도둑들이 감동받았고 도둑들이 배웠고 그러면 주어가 일치게 되면서 형태가 딱 이렇게 공통분모로 묶여져서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수동태와 능동태 구문을 같이 썼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로부터 배웠답니다. 참고로 learned라고 했는데 learn에다가 t를 붙인 learned도 과거형으로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나중에 they also became wise men, 그들도 현명한 사람이 되었네요. The man who walked back 까지가 주어, 뒤로 걸어갔던 남자는 역시 주격 관계대명사 created a safe path, 아주 안전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around the forest, 숲 주변에 숲을 둘러서 안전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using this path, 역시 ing는 동명사 아니고 분사 구문의 ing죠. 그러면 부사절로 바꾸시오. 그렇다면 여기 when을 써도 되고 as를 써도 되고 다양한 접속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략된 주어는 당연히 뒤에 있는 people일 텐데 people이라는 말을 두 번 쓰면 안 되니까 대명사 they로 받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they를 썼습니다. They used 시제 과거 this path, 길을 사용할 때 또는 사용하면서 people could get, 자 여기서 재미난 where가 나왔네요. 자 부사절 접속사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where가 정체가 참 많죠. 먼저 의문사 where가 있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의문부사이겠죠. 그리고 관계부사 where가 있을 겁니다. 보통은 요 두 가지 정도에서 충분히 구분이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접속사 where이라고 하는 거가 있다. 특히 접속사 중에서도 부사절 접속사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를 함께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문사인 걸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은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어디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질문하는 내용일 때는 의문사인 거고 관계부사인 거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은 바로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당연히 이 선행사는 장소와 관련되는 그런 선행사가 있겠죠.
그러면 1번 의문사, 2번 관계부사, 3번 접속사인데 부사절 접속사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부사절 접속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부사절 찾는 방법에 따라서 where 이하가 부사절이라는 얘기고 부사절이라는 얘기는 이것만 가지고도 온전한 절이 된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where 앞에도 완전한 절이 되는 겁니다. People could get 얼핏 보면 뭔가 비어있는 것 같고 좀 불완전해 보이지만 문법적으로 보면 이때 get이 자동사거든요.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전혀 문제 없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where 이하가 부사절 They were going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고 있던 곳 그곳에 그들 사람들이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부사절 접속사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향을 나타낸다고 해도 되겠죠. Without getting lost 길을 잃지 않고 without은 전치사죠. 그래서 이때 ing는 동명사 ing이겠습니다. 길을 잃지 않고 even though라고 하는 접속사가 또 나왔네요. 참 접속사 많이 나온다 그죠? 자, 그러면 따져봅시다. 지금 이 31번 문장이 참 보물 같은 문장인데 참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이 많이 있네요. 자, 여기 using이라고 하는 분사구문 속에는 숨어있는 이런 접속사가 하나 있었죠. 하나 찾았고 두 번째 where이라고 하는 부사절 접속사 하나 또 찾았고 그리고 even though라고 하는 또 역시 부사절 접속사 나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사절 접속사 even though는 내용으로 따졌을 때 양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이지만 당연히 though로 바꾸거나 아니면 although로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The trip took a little longer. 그 여행 약간 더 시간이 길게 걸렸긴 하지만 길을 잃지 않고 어쨌든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을 이용해서. 자,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The man who went straight까지가 주어 똑같은 구조죠. 주격 관계대명사 똑바로 갔던 사람. straight는 부사입니다. became a pioneer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become 같은 동사를 우리가 연결동사라고 부르죠. 연결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비동사이죠. 그리고 become이고 be도인데 become과 be의 차이는 be는 주어랑 주격 보호가 나올 텐데 주어랑 주격 보호가 상태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상태 변화가 없고 반면 become은 상태 변화가 일어나죠. 아니었던 것이 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I became a teacher 라고 하면 티처가 아니었던 사람이 티처로 변화된 거죠. 그래서 이걸 상태 변화합니다. 연결 동사 중에서도 상태가 변하지 않는 동사, 상태가 변하는 게 있고 뭐 turn 같은 동사는 연결 동사 중에서도 당연히 상태가 변하는 동사에 속하겠죠. 뭐 그런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He left the forest. 그는 숲을 떠났고요. And 등이 1번, 2번 그리고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장소냐면 where 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됐네요. No one else had been before. 이전에는 어차피 부사이니까 없다고 치고 이전에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장소, 그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조그마한 글씨에 따르면 이 where가 관계부사라고 합니다. 우리 좀 전에 봤었던 거에 따르면 where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관계부사가 있었죠. 그 관계부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앞에 장소와 관련되는 선행사가 있는지를 봐라. 아니나 다를까 여기 place라고 하는 선행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사가 맞죠. 그렇다면 이 관계부사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 문법도 있죠. 그러면 어떤 전치사가 어울릴까요? 당연히 관계대명사는 which일 겁니다. 뒤를 봤더니 no one else had been 여기에 들어갈 전치사면 되겠네요. 나는 뉴욕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I have been 하고 뉴욕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치사는 뭐죠? 그렇죠. to이죠. 그럼 여기도 to which로 바꿨을 수 있겠네요. 어떤 장소로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to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to which. 자, 어쨌든 관계부사이고 관계부사는 생략할 수 있죠. 특히 앞에 이런 선행사가 분명히 나와 있을 때는 관계부사 생략할 수 있습니다. Thanks to him. 그 사람 덕분에 이때 thanks to는 전치사이죠. 근데 단어가 두 개니까 구전치사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사람 덕분에 사람들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아름다운 땅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자, land는 명사입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중에 new라는 형용사도 있고 beautiful이라는 형용사도 있고 이 these는 지시사라고 하죠. 자, 그러면 형용사만 가지고 보면 이 형용사 1번, 형용사 2번인데 만약에 이거를 beautiful new land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민들이 느끼기에 형용사가 여러 개 나열될 때 일정한 순서가 있다라고 했고 예전에는 이걸 엄격한 문법으로도 가르치긴 했지만 요즘에는 그 형용사의 어순, 형용사를 나열할 때 그 원칙은 약간 좀 소홀히 해도 되는 그런 문법입니다. 새로운 아름다운 랜드라고 하는 것이 원어민들이 느끼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끼는 순서인데 우리는 외국인으로 그 어감의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공식으로 외우긴 하지만 그냥 본문 암기를 하면 그냥 편하게 넘어갈 수도 되는 문장입니다.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맙시다. 자, the man 하고 나서 who 또 나왔네요. 나무로 올라갔던 그 마지막 5번째 사람은 became a guide. 역시 연결 동사. 우리 중학교 문법으로는 이형식 동사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제는 그런 형식이라는 단어보다는 그 동사 자체의 성질에 따라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완전 자동사인지 불완전 자동사인지 또는 뭐 연결 동사인지 수요 동사인지 이런 각자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지칭할 수 있는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가이드가 되었답니다. Since 접속사 he had found many different paths 많은 다른 길들을 찾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때 since는 접속사 중에서도 부사절 접속사. 자, 그리고 이 since 이하는 부사절 중에서도 무슨 부사절이죠? 그렇죠. 당연히 EU 부사절입니다. because로 당연히 바꿔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나왔네요. 대과거.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건 과거, 그 이전의 길을 당연히 찾았을 테니까 시간이 더 빠른 과거, 그래서 빠르다라는 느낌을 나타내는 대과거. 많은 길을 찾았고, 참고로 여기 was able to 하고 could 하고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는 좀 다른 말입니다. 이 was able to는 특별한 능력 또는 어떤 개별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고 어떤 특별한 사건에 해당되는 그런 능력인 거고 반면 이 could는 좀 더 일반적이고 좀 더 보편적인 그런 느낌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I was able to swim 이라고 쓰지 않고 I can swim, I could swim 이라고 쓰겠죠? 왜? 어제 수영을 할 수 있으면 오늘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사라지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꾸준히 가는 그런 능력이죠. 한번 배우기만 하면 할 수 있으면. 반면 was able to 또는 be able to는 어떤 특별한 사건에서만 발휘했었던 구체적인 능력 이럴 때 쓰는 것이 was able to입니다. be able to. 자, 사람들에게 간접 목적어 그리고 찾는 법을 직접 목적어 역시 이때 teach는 수요 동사이겠네요. 아까 나왔던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 구조가 또 나왔고 가장 빠른 길이고 길은 길인데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자기네들의 목적지로 가는 길. to는 전치사입니다. This is how. 자, 이 how는 의문사일까요? 관계부사일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여기 써 있으니까 관계부사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의문사가 아니라 how가 관계부사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면 당연히 해석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죠. how가 의문사로 쓰였을 때는 어떻게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문장의 내용도 뭔가 질문하는 그런 느낌의 내용일 겁니다. 근데 반면 관계부사일 때는 뭐 방법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앞에 선행사 the way를 생략하고 쓰죠. The way how에서 여러분들은 the way를 생략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the way how에서 the way를 생략하는 방법도 있고 how를 생략하는 방법도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최대한 짧은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the way를 생략하고 how를 쓰는 표현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This is how the five men found their own path. 각자 이 5명의 사람이 자기만의 길을 찾았던 방식입니다. 어떻게가 아니죠.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how는 관계부사. Like them, 그들처럼 were each, 우리는 각각이 on our own journey in life, 우리 인생에서 각자 자기만의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여행의 길 위에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on을 썼습니다. 우리 각자가 있습니다. and 등위 접속사. 자, 여기에는 콤마가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위 접속사는 앞에 있는 온전한 절, 뒤에 있는 온전한 절, 절과 절 두 개를 연결해주고 있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이렇게 절과 절을 길게 연결할 때는 콤마를 한번 찍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We cannot compare our journey to another. One journey를 다른 journey랑 다른 사람들의 journey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 compare라고 하는 단어 나오고 나서 가끔 이 compare 다음에 to가 오는 경우도 있고 with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compare to가 나올 때는 차이점이라고 보다는 비슷한 점이 올 때 많고 compare with를 쓰게 되면 차이점, 즉 대조를 얘기할 때 쓰는 게 compare with입니다. 뭐 여러분 같으면 굳이 구분 없이 써도 되긴 하겠지만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의 여행과 자기 여행을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길이 최고다, 어떤 길이 더 낫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죠.
You have to create your own path. 당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have to, should를 써도 되고 must를 써도 됩니다. 물론 뜻은 다 다르지만 우리 중학교 문법으로는 뭐 바꿔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Listen to yourself. Listen이라는 자동사에 to라는 전치사가 결합되고 그러면 뒤에 목적어를 붙일 수 있죠.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yourself는 제기대명사 중에서도 목적어 자리는 생략할 수 없죠. 그렇다면 제귀대명사 중에서도 제귀용법. 자, 들으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and 거기 따라서 행동하십시오. 이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연결해주고 있는 1번, 2번, 3번 즉 명령문 두 개를 세 개를 연결해주고 있는 등위 접속사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병렬 구조라고 하는데 이 접속사는 맨 마지막에 한 번만 붙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십시오. 그거 여기서 했던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했던 그거이겠죠. 대명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then 그러고 나면 어느 날 someday 역시 이 someday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는 명사처럼 보이지만 부사로 쓰였죠. You will realize that 깨닫게 될 겁니다. that이야를 명사절 당연히 이 절은 that은 생략하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적어 자리고 You have been living 현재 완료에다가 진행까지 붙었네요.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당신이 살아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뭘 사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자, 여기에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네요. live가 살다라는 동사이고 여기에 목적으로 life를 붙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나 삶을 살다 왠지 뭔가 좀 중복되는 느낌이 나죠. 자, 이런 목적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족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이 live라는 말과 life가 결국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고 그런 같은 어원에서 나온 목적어를 취하는 이런 동사가 있죠. 예를 들면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뭐 잘 알고 있는 줄 나는 어제 뭐 이상한 꿈을 꿨어 라고 할 때 dream a dream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싸움을 했어 그러면 fight a figh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진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족 목적어를 쓸 때는 그냥 단지 이렇게만 명사를 붙이지 않고 보통 여기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 I dreamed a strange dream. 나는 아주 심각한 싸움을 했어. I fought a serious fight. 이렇게 쓴다든지 방금 여기도 live the life 정관사 더 들어갔고 어떤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올 말이 뒤에 있죠. That is right for you. 당신 자신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살아오고 있는 중이다. 동종 목적어를 붙이는 그런 동사들이 있고 이럴 때는 보통 형용사 꾸며주는 말이 들어간다 라는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때 that은 당연히 관계대명사이겠고 주격이겠죠. 생략하면 안 되겠습니다. right 할 때 이때 right는 맞다, 옳다 라는 뜻으로 쓰인 형용사이고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한테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능률김 8과 마지막 스페셜 레슨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단원에는 참 중요한 문법이 많이 나왔네요. 접속사는 뭐 빼놓을 수 없는 문법이고 부정사도 계속 반복해서 나왔고 그러면서도 시제와 관련해서 현재 완료도 나왔고 과거 완료, 대과거라고 하는 시제도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중요한 문법 사항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문법 지식으로 삼아보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